자, 오늘은 반비례 관련된 개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비례 관계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 반비례라는 건 두 변수 x랑 y 사이에 x 값이 2배, 3배, 4배가 될 때 y 값은 반으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가 되는 관계를 우리는 y는 x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비례 관계식은 y는 x분의 a, 자, 좌변에는 y가 있고요. 분모에 x가 있어요. 우변에 분모에 x가 있고 좌변에 y가 있는 이런 꼴의 형태를 우리는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비례 관계식의 성질은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a로 일정해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분수를 얘기할 때 2분의 6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두 개 곱해서 얘가 되는 건데요. x랑 y랑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어떤 a 값으로 일정할 때 우리는 y가 x의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인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넓이가 24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x, 세로의 길이를 y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넓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만약 가로의 길이 x가 1이면 세로의 길이는 24가 돼줘야 되고요. x가 2가 되면은 y는 12가 돼줘야 되고요. x가 3이면 y는 8이 돼줘야 돼요. 맞죠? x가 2배, 3배 됨에 따라서 y는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되는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곱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하고 이렇게 두 개 곱한 값은 항상 뭘로 일정하다? 24로 일정하다. 이 24를 우리는 a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반비례 관계식을 구하라고 할 때는 y, 좌변에 y를 두고요. 분모에 x를 두고요. 분자 부분에 24, 즉 a를 이런 식으로 두시면은 얘는 반비례 관계식이 있구나. x랑 y의 곱이 항상 24로 일정하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관계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y는 x분의 a, 자, 분모에 x가 있고 여기 a가 있어요. 여기 x가 있고 분자에 마이너스 3, a가 있고요. x가 있고요. 사실 이 분모 분자를 똑같이 2로 나누게 되면은 요건 반비례 관계식이 맞습니다. 자, 다시요. y는 2x분의 3 같은 경우 분모 분자를 똑같이 만약 2로 이렇게 나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또 날아가면서 x분의 2분의 3, x분의 2분의 3으로 식을 변환시킬 수 있고 요 2분의 3을 일정한 상수값 a라고 잡게 되면은 얘는 반비례 관계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놈은 이제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x분의 a꼴에 더한 어떤 3을 더했기 때문에 이런 놈 때문에 이제 안 되고요. 요 마이너스 1 때문에 또 안 되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개념 원리 확인하기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게가 600g인 케이크를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X조각으로 나누면 한 조각의 무게가 Yg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조각으로 나누면 무게가 600g이고요. 두 조각으로 나누면 300g일 거고요. 세 조각으로 나누면 200g일 거고요. 네 조각으로 쪼개면은 몇 g일까요? 네 조각으로 쪼개면 150g이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두 개 곱하고 곱한 결과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x랑 y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관계식을 구할 때 y는 x분의 a인데 이 a에 들어가는 건 이렇게 두 개 곱한 600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죠? 자, 한번 더 해볼게요. 넓이가 36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각각 xy라고 할 때 다음 표를 완성시키세요. 곱해서 36, 곱해서 36, 곱해서 36이 나와야 되니까 12 주시고요. 여기는 9를 이렇게 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반비례 관계라고 잡아주시면 되고 곱한 결과가 36으로 일정하니까 y는 x분의 a인데 a를 우리는 36이라고 잡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 반비례하지 않는 것에 x표를 칠 건데요. 자, 1번 y는 x분의 a꼴. 자, 요 마이너스를 분자 위에 올리면은 a가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도 a가 2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분자에 x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x가 되는 거고 AX꼴이에요. Y는 AX꼴이니까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뒤에 플러스 2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분자에 또 x가 있으니까 얘는 정비례 관계겠죠. 즉 12분의 1이 a가 되면서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얘 때문에 또 안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좌변이랑 우변을 똑같이 x로 이렇게 나눠 봤을 때 y는 x분의 4꼴이니까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얘는 y는 a 곱하기 x꼴이니까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y가 x에 반비례하고 x 값에 대한 y 값이 같을 때, x 값에 관한 y 값이 같을 때 x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x 곱하기 y 이렇게 두 개 곱한 마이너스 10이 a가 되는 거니까 y는 x분의 이렇게 두 개 곱한 마이너스 10 이렇게 관계식을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 2번 같은 경우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10과 3을 곱해서 마이너스 30이라고 잡아주면 될 거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y는 x분의 x랑 y랑 두 개 곱하면 2가 되니까 x분의 2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반비례 관계식을 구해놨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셔서 핵심 문제 익히기 1번, 2번, 3번까지 선생님이 풀어드릴 테니까 밑에 확인 문제 푸는 걸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반비례 관계식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은요. 얘는 뒤에 얘는 안 되겠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가 붙어 있을 때는 정비례도 아니고 반비례도 아닙니다. 네, 날리시고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이기 때문에 얘도 안 되겠죠. 자, 3번 같은 경우 좌변이랑 우변을 똑같이 x로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y는 x분의 3꼴이 되죠. 맞죠? x 곱하기 y가 3으로 일정합니다. a가 3인 반비례 그래프, 반비례 관계식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자, 4번 같은 경우요. y분의 x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사실 얘랑 자리 바꿀 수가 있거든요. 2분의 6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너기 때문에 너랑 너는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너기 때문에 너랑 너는 자리 바꿔도 식이 항상 일정합니다. 3분의 6은 2라고 볼 수 있고요. 너랑 자리 바꾸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x가 y가 되는 거고요. 얘가 왼쪽에 있다 치면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x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모에 x가 있지 않아요. 따라서 얘는 정비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는 틀린 게 되는 거고 5번이 정확하게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분모에 x가 있고 분자에 마이너스 4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과 5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x에 반비례하고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3분의 7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문맥만 가지고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a는 어떻게 구합니까? a는 마이너스 3과 3분의 7을 곱하게 되겠죠?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7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반비례 관계식을 구하면 y는 분모 항상 x가 있고 분자 부분에 a가 있어야 되니까 x분의 마이너스 7이라는 반비례 관계식을 구해놓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y가 뭐일 때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y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어서 x를 구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x분의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주고요. 좌변이랑 우변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 처리하시고요. 분수랑 분수랑 서로 같다라는 관계식이 있으면은 요렇게 두 개 곱하고 요렇게 두 개 곱한 결과가 항상 같습니다. 크로스에서 곱한 결과가 서로 같다라는 식을 만들어 주시면 요렇게 두 개 곱해서 x가 되는 거고 요렇게 두 개 곱해서 14가 되는 거니까 x는 14. 자,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x는 14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y가 x에 반비례하는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자, 1번 넓이가 40제곱cm인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각각 x랑 y라고 하자.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죠. 밑변 곱하기 높이. 자, 그러면 우리가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넓이가 40제곱cm인 평행사변형의 밑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서 1이에요. 밑변의 길이가 1이면 높이가 뭐가 돼야 됩니까? 넓이가 40이라고 했으니까 높이는 40이 돼야 되고요. 밑변의 길이가 2가 되면은 높이는 뭐가 돼야 돼요? 20이 돼야지 이렇게 두 개 곱한 결과가 넓이가 나오겠죠.
쭉 가서 만약 x가 10이라면은 높이는 뭐가 돼야 됩니까? 4가 이렇게 돼야겠죠. 어쨌든 x 곱하기 y가 항상 일정한 40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번 하나 골랐고요. 2번입니다. 무게가 300g인 무게가 300g인 그릇의 무게가 300g이에요. xg의 물을 넣었을 때 전체 무게를 y라고 하자. 자,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x가 추가된 물의 양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x를 10g 추가시키면은 그릇의 무게가 300g이니까 310g이 될 거고, 물을 20g 추가시키면은 그릇의 무게가 320g이 되겠죠. 어쨌든 관계식을 구했을 때 곱하고 곱한 x랑 y의 곱의 결과가 서로 같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반비례 관계식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농도가 x%인 소금물 300g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yg이다. 자,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농도가 예를 들어서 10%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300g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300 곱하기 10%니까 100분의 10을 해서 30g이 들어있을 거고요. 만약에 20% 소금물이라면은 소금의 양이 60g 이렇게 들어있겠죠. 20%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100분의 20, 즉 10분의 1을 곱해주면은 60g의 소금의 양이 남아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곱하고 곱해볼게요. 곱한 결과가 서로 같지가 않죠. 얘는 반비례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정비례 관계가 되겠지. 갈 때 2배 됐고요. 갈 때 2배 됐으니까 정비례 관계가 되겠습니다. 안 되겠죠?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km의 거리를 시속 xkm로 달릴 때 걸린 시간이 y시간이다. 자, x랑 y를 보도록 할게요. 자, 거리가 10km예요. 시속 1km로 달렸어요. 그러면 10시간 걸릴 거고요. 시속 2km로 달렸어요. 그러면 5시간 걸릴 거고요. 만약 시속 5km로 달렸어요. x가 5이면은 걸린 시간은 2시간 걸리겠죠. 10km를 갈 때. 자, 곱한 결과가 10으로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반비례 관계식이 맞을 겁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cm인 초가 xcm만큼 타고 남은 초의 길이를 y라고 해보자. 자,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cm, x가 1이면 1cm 타고 남은 초의 길이는 18에서 1만큼을 빼줘야 되니까 17이 될 거고, 2cm만큼 타고 남은 초의 길이는 15가 되겠죠. 16이 되겠죠. 네, 3cm만큼 타고 남은 초의 길이는 15cm가 되겠습니다. 곱한 결과가 서로 같지 않죠. 오히려 더한 결과가 서로 같기 때문에 얘는 반비례 관계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반비례 관계인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이랑 4번 이렇게 두 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스킵하고 넘어간 확인 문제들 쭉 풀어보시고 254페이지까지 문제 풀어서 첨삭 받고 점검 받도록 하세요.